자, 안녕하세요. 텍스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게 제가 영상을 다 찍어 놓고 마지막에 거의 인사 말씀 드리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찍고 있는 건데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여튼 지난번에 이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홈택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모바일로 이런 것들을 봤죠. 혹은 우편 이런 걸로 그 안내문을 봤는데, 이 안내문에 보면은 개별 인증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인증 번호라는 게 있으면 되게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모바일 ARS 이런 간편 신청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지고 일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 신청이 간편 신청에 비하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손택스나, 그러니까 모바일 웹이죠. 홈택스 PC 버전에서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홈택스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를 로그인 하실 때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득 요건 때문에 소득 확인이 있거든요. 본인의 소득 확인이 있어서 그 소득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로그인 자체를 인증서로 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메뉴는 요즘 때는 지금 신청 기간이잖아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래서 이제 계속 떠 있어요. 근로장려금 첫 화면에 여기부터 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복지 이음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은 항상 메뉴가 있죠. 혹은 자주 찾는 메뉴에도 근로장려금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세금 종류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근로장려금에 대한 메뉴가 있으니까 어느 식으로나 들어가셔도 돼요. 간편 신청이 아니면. 그리고 이제 간편 신청을 들어가도 얘가 알려줘요. 당신은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안내하니까 어디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죠. 이쪽은 정기 신청이니까 아니고, 이쪽 반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떠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너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니까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해줘 이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일반 신청 화면으로 안내를 하죠. 근데 이제 요 화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내 상황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누르고 들어가면 그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자주 묻는 Q&A에서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보시면 이 밑에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홈택스에서 아까처럼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간편 신청 들어갔다가 한번 튕겨져 나와가지고 일반 신청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 신청 제출 이 탭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에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니에요. 요거는 정기 신고고, 요거는 반기 신청이니까 여기에서 이 신청하기를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런 화면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일반 신청하기예요. 신청 안내를 안 받은 경우,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니까 우리는 여기 가운데 요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누르고 넘어가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안내문을 못 받았는지, 국세청이 왜 안내문을 보내는 거에서 제외를 했는지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의 소득 요건을 벗어나서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의 소득이. 그래서 밑에 이제 소득자료 확인을 눌러서 네 실제 소득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소득자료 확인이나 소득자료를 불러오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소득자료를 확인했는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게 내 실제 소득하고 똑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신청을 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실제 소득하고 다르다 이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증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일반 신청은 요 단계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득 명세 작성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신청자 기본 사항은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그거 주소랑 연락처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정 통지서 전달 송달 뭐 동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받는 거를 동의한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비동의하시면 비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 됐던.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구원 명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산 요건 때문에 가구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 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없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빼고 4명이 가구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가구원 중에서 장애인 여부 뭐 이런 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원이 아닌데 여기 떠 있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구원 중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냐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예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구원 변동 여부예요. 이 가구원 변동 여부는 21년 12월 31일과 현재를 비교해서 변동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지금도 가구원이다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소득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내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에 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근로소득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 반기 신청 자체를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니까 반기 신청을 한다는 건 근로소득만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내 소득이 여기에 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회된 내용이 여기 이제 유의사항들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가 된다, 소득이. 그리고 조회된 내용이 지금 내 실제하고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하거나 삭제를 클릭해가지고 수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증빙은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배우자가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니까 배우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 제출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우자 것도 조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 분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부부 합산,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금액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신청 자격 확인 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야 지금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면 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요 재산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요건 자체가 올해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기준선이. 그러면서 요 밑에 보시면 1억 7천만 원 이상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2억 4천 미만인 경우인데 1억 7천만 원을 넘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왜 물어보냐면 요 1억 7천만 원 기준으로 50%를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50%만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돼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여기에는 지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도 포함이에요.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전세금. 그 다음에 뭔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임차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전세금하고 임차보증금 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밑에 안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022년 하반기 신청이니까 2021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전세금 명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0분의 55죠. 55% 정도를 간주 전세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가지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간주 전세금으로 일단 산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적다 그러면 네가 입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고요. 그리고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지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전세금이 여기서 평가했던 간주 전세금보다 적다 그러면 전세금 명세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같은 증빙을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전세금이 여기서 평가하는 간주 전세금보다 높다 그러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그렇게 적게 봐준다는데 굳이 내가 높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내가 지금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내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자녀인 경우,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그냥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해요. 이거는 실제 전세금이 적다 많다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으로 평가해요. 간주 전세금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전세금 명세 여기 밑에 칸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한 재산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경우 명세까지 적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음 달에 넘어오면 이제 계좌정보 작성이에요. 근로장려금이 받아들여져서 지급을 하면 어디로 받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자의 예금 계좌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나는 계좌를 안 받고 현금으로 받고 싶어 이러면 요 우체국 방문을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받으실 거면 여기에 계좌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밑에 지금 그동안 지금 앞에서 입력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마지막 신청하기까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3월 15일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진행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여기 지금 마이 홈택스거든요. 마이홈택스로 들어오시면 내 개인 사항들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복지, 이음, 장려금, 학자금 상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요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로 들어가시면 이제 조회가 되고요.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한 게 없으니까 조회된 내역이 없지만 여기서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한 게 얼마나 신청했고 얼마가 결정됐고 그리고 지금 처리를 어떻게 됐는지, 지급을 했는지, 지급 처리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은 확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일반 신청하는 방법을 홈택스에서 알아봤고요. 이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니까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5월 달에 정기 신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